제19차 양성평등위원회가 지난 2021년 이후 5년 만에 대면 회의로 진행됐습니다. 회의에서는 디지털 전환과 사회 변화에 따른 성평등 정책 현안이 논의됐는데요.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양성평등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5년 만에, 어떻게 5년 동안이나 안 했죠? 5년 만에 대면으로 회의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아주 뜻깊게 생각합니다. 회의에서는 올해의 양성평등 정책 시행 계획이 논의됐습니다. 양평위는 고용평등 공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고용평등 공시제 공시 시스템도 구축해 기업의 자발적인 성별 격차 해소를 유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가구를 확대합니다.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까지로 넓히고 지원 가구는 12만 6천 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성착취 피해 아동과 청소년 자립을 위한 쉼터 퇴소 피해자 자립 지원 수당을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 강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성평등이 범부처 정책으로 추진돼야 할 국가적 핵심 과제인 만큼 양성평등위원회의 성평등 정책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양성평등위원회의 범부처 성평등 정책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정책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부처별 정책에 대한 개성 권고 기능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양성평등 정책 담당관 확대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현재 9개 부처에 설치된 양성평등 정책 담당관을 전 부처로 확대해 부처별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성별 차이와 특성이 반영되도록 합니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성범죄 대응 방침도 논의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물의 신속한 유통 방지를 위해 선 차단 후 심의 요청과 방미심의 시정 요구 이후 24시간 이내 조치 의무화 등을 조속히 입법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이번 위원회 회의에선 UN 여성차별철폐협약 제9차 심의권고 이행점검 결과와 2024년 국가 성평등지수 측정 결과 등 7개 안건이 논의됐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국제 유가 상승으로 기름값 부담이 커지면서 운전자들 사이에선 운전 습관을 바꾸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은 거리를 달려도 운전 방식에 따라 연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최다혜 기자가 비교해봤습니다. 같은 구간, 같은 조건에서 두 대의 차량이 출발합니다. 한 차량은 천천히 속도를 올리며 정속 주행을 이어갑니다. 멈출 때도 가속 페달에서 미리 발을 떼고 서서히 속도를 줄입니다. 약 3km 구간을 주행한 결과 순간 연비는 리터당 20km 이상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차량은 공인 연비가 리터당 약 12km인 가솔린 차량인데 그보다 훨씬 높은 연비가 나오는 겁니다. 이번엔 연비 운전을 하지 않고 급가속과 급제동을 반복하며 직접 운전해 보겠습니다. 같은 거리라도 연비가 얼마나 나빠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발과 동시에 급하게 속도를 올리자 순간 연비는 리터당 3km 수준까지 급격히 떨어집니다. 같은 코스를 달렸는데도 연비 차이가 크게 벌어진 겁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년에 15,000km를 주행하는 승용차의 경우 운전 습관만 부드럽게 해도 연간 약 70만 원의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평상시 운전하실 때는 그 급제동, 그리고 출발하실 때 급출발, 그리고 가속하실 때 급가속, 요 세 가지를 줄여주시는 이제 운전 습관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속도를 일정한 속도로 유지하게끔 그런 정속 주행 운전 습관도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적당한 엔진 예열도 연비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너무 긴 시간보다는 여름에는 약 10초, 겨울에는 30초 정도가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타이어 공기압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차량 내 불필요한 짐을 줄이는 것도 연비 절감에 효과적이라고 조언했습니다. KTV 최다혜입니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다음 주부터 지급되는데요. 정부가 이를 악용한 스미싱 사기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 비서 사전 알림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원금 관련 문자엔 URL 링크가 포함되지 않는 만큼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링크는 누르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 스미싱 확인 서비스나 118 상담센터에서 스미싱 문자인지 확인할 수 있고요.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 신고대응센터 1394로 피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최근 은행의 영업점이 줄어들어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우체국 집배원이 국민연금을 현금으로 배달해주는 시범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이른바 국민연금 안심배달 서비스인데요. 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의 편의를 높이고 집배원이 수급자의 안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서비스는 7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친 뒤 전국 확대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6월 3일 지방선거가 치러지는데요. 이를 앞두고 입영 예정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투표 안내가 시행됩니다. 대상은 선거의 직전 입영으로 주소지 투표가 어려운 13,000명인데요. 5월 18일부터 28일 사이 입영하는 경우 입영 후 부대 인근에서 사전 투표가 가능합니다. 또 입영 전 선거 공보 발송을 신청하면 부대에서도 후보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거의 직전인 6월 1일과 2일 입영자는 사전투표 참여가 권장되는데요. 사전투표는 5월 29일과 30일 시행되고요.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사전투표가 가능합니다. 꽃잔디가 만개한 두타산 자연휴양림의 모습입니다. 화사한 봄을 만끽하기 제격인데요. 오는 6월까지 국립자연휴양림의 주중객실 이용료가 10% 할인됩니다. 할인 대상은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덕유산, 두타산, 지리산 등 모두 20곳인데요. 평일 여행객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약이나 할인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림휴양 통합 플랫폼 숲나들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기름값이 들썩이고 물가까지 오르면서 장 보러 가기 무섭다는 분들 많은데요. 이처럼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회복하고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다음 달 10일까지 동행축제가 진행됩니다. 이번 축제의 가장 큰 특징은 전국 50개 지역축제와 함께 열린다는 건데요. 광주 양동 통맥축제, 부산 밀페스티벌 등 전국의 축제 현장에서 로컬 기업 제품 판매전, 영수증 인증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펼쳐집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을 골목 상권으로 유도하기 위해 연계 상품인 동행축제 50투어가 운영되고요. 공항구와 공항철도에는 동행 웰컴 센터가 설치돼 축제와 상권 정보가 제공됩니다. 대대적인 할인 행사도 이어지는데요. 카카오와 지마켓, 컬리 등 93개 플랫폼에선 18,000여 소상공인의 K뷰티와 식품을 최대 40% 할인하고요. 네이버 기획전 상품은 최대 70%까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의 혜택도 풍성한데요. 전국 1,200개 하나로마트에선 23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농축 수산물, 가공식품을 최대 60% 할인하고요. 주방용품은 최대 90%까지 할인하는 할인전이 마련돼 생필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혜택도 마련됐는데요.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의 할인율이 기존 7%에서 10%로 한시 상향되고요. 9개 카드사를 통해 전통시장 100년 가게에서 결제하면 10% 할인, 캐시백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사별로 세부 내용이 다를 수 있는 만큼 결제 전 행사 페이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국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축제 만원 챌린지, 나만의 동행 플레이스 등 참여형 이벤트도 다양하게 진행되는데요. 지역축제 판매전이나 동네 소상공인 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한 뒤
영수증이나 인증사진을 내면 추첨을 통해 최대 50만 원의 온누리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동행축제 판매 상품, 할인 정보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과 카카오톡 동행축제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동행축제는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쇼핑의 즐거움과 풍성한 혜택 놓치지 말고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클릭 K+였습니다. 안녕하세요. K보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비구름대가 동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내리는 비는 저녁에 그치겠고요. 하늘도 개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다만 미세먼지 매우 나쁨 단계로 공기질이 매우 특하겠습니다. 야외에서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기온이 크게 떨어져 내일 아침은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대구 8도, 서울은 7도로 오늘 아침보다 5, 6도가량 낮겠고요. 광주는 오늘 아침보다 10도 이상 떨어진 5도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낮에는 20도 내외로 예년 이맘때 낮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일교차가 크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서울 7도, 대전, 세종 4도, 인천 8도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19도, 청주, 춘천 20도입니다. 남부지방 광주 5도, 부산 11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전주 20도, 제주는 18도입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와 강릉 11도로 아침을 맞이한 이후 낮에 울진 21도 보이겠습니다. 동해는 맑겠고 서해와 남해에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에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전남, 경남, 제주에 비 소식이 있고요. 당분간 일교차가 계속해서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